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도 한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게 한 달 전의 전망이었다고 그러면은 요사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정청래 대표 때문입니다. 정청래 민주당이 너무나 난폭하게 지금 사법부를 그리고 기업을 몰아붙이니까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즉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게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 힘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뚜렷하게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서울시장 자리죠. 서울시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가지 못하면은 다른 지방에서 다 이겨도 이겼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꺾을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가상대결로 붙여보아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넘어서는 사람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 하면은 연동되어 가지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서울시장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하면은 두 가지를 사람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세계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서의 청계천 복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서울 시내의 교통체계 개혁 또는 전선화이죠. 이것은 국민 삶에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었을 때도 청계천을 거닐면서 이런 사람이 왜 감옥에 있느냐라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업을 5년 만에 해치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하면은 이명박 서울시장보다 거의 2배 오래 재임하고 있는데도 딱 부러지게 뭘 설명할 방법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뭐 도시 디자인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없어요. 최근에 한강에 수상 버스를 띄워가지고 운항을 하다가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디테일에서 준비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명박과 오세훈의 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을 꺾을 후보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면은 민주당은 그동안 요 한 2, 3개월 동안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사람 찾는 것보다는. 정청래 등장 이후에 민주당의 폭주는 국민 여론을 등 돌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 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지만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재미도 없는 청문회하고 갑자기 또 대법원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수록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얼굴이 자주 보일수록 이재명 민주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입증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나가버려가지고 이걸 과연 되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잘못인데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잘한 것처럼 선전을 했는데 실속이 없고 오히려 미국에 끌려가고 또 여기에 대한 반발을 하니까 한쪽에서는 그럼 반미하자는 거냐 이렇게 또 나오고 하니까 여기서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등장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로는 우리가 헌법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북한, 남한 두 개 국가로 인정해버리면 우리는 통일을 포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토로 되어 있는 북한 지역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북한 주민들을 포기하겠답니다. 일단 유사시에 중국이 군대를 보내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헌법상 우리의 국토다, 그런 침공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저항할 수 있지만은 두 개 국가론을 받아들이면은 그건 외국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저항을 할 논리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북한 핵은 이제 기정사실이다, 미국을 때릴 만한 핵미사일을 완성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과장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대변인 노릇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머리를 아는 사람으로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잔머리를 굴렸구나 라고 국민들이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국익 중심의 실용 노선을 뒷받침해야 될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이후에 극좌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극우화가 되었습니다. 극좌화라는 증거는 뭐냐? 권력을 잡고도 선동을 하는 겁니다.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권력을 잡고 더 포악해가지고 또 거짓 선동을 가지고 사법부를 압박을 합니다. 즉 삼권 분립을 유린하는 겁니다. 삼권 분립 유린하면은 그거는 바로 독재로 가는 길이죠. 또 그런 행동을 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이 집단이 계급 투쟁론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옳다는 독선을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고 했을 때 이 자충수는 어디서 나오느냐? 오만과 허영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도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서울시장에 있었으면은 뭔가 국민들이,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뭘 남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뭘 하다가 저항에 부딪히면은 금방 그만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저분이 지도자 가문 아니다, 국가 지도자 가문 아니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남은
한 8개월 동안 우리가 국민들이 기억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뭔가 중에는 광화문광장도 있을 겁니다. 광화문광장에 지금 세종대왕과 충무공 동상만 서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경복궁, 광화문, 세종대왕, 이순신 그리고 서는 화폐에 찍혀 있는 5명의 조선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은 아직도 왕정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성취를 담는 기념물 하나 못 만들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